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실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교재 618페이지 보시면은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공통 사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616페이지 보시면은 제 2절이 사원 등록이고, 그 다음에 618페이지 보시면은 그 사원 등록 공통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원이 처음에 입사하면은 사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는 여기 원천징수 탭을 이용하시고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사원 등록 메뉴가 나오고 그 공통사례 1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공통사례 1, 2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다음은 세대주인 박찬호의 부양가족 내역이다. 박찬호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라.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은 박찬호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자, 4번이 101번. 그 다음에 성명이 박찬호죠. 그다음 주민번호가 681216175248 입사일이 언제냐면요. 2015년 5월 1일이죠. 자, 내국인이죠. 예, 국적은 뭐 한국이고 주민등록번호도 돼 있고 뭐 거주자고 거주지구 코드가 한국. 그다음 국외 근로 제공이 있는데 요거는 예, 세무이급 시험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메뉴예요. 만약에 그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있잖아요. 예, 그 급여 항목이 있으면은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일원할 때그 앞에서 그 급여와 관련된 비과세 항목 설명할 때 국외 근로소득은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했었고 원양어선이랑 외양어선 타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해외에서 그 건설업에 있으면은 3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해당이 없으면 그냥 불어 놔두면 되겠고 자, 그다음 생산직 여부하고 야간근로 비과세에 대한 메뉴가 있는데 요 10번 칸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그 공통사례 2번 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주소 쳐볼게요. 도와 이길 서울이네요. 서울특별시고 도와 이길 네 2조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료, 표준보수월액, 고용보험보수월액 요걸 넣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부과가 될 때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국민연금은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X1년도에 보통 평균 월급이 200이었다. 그러면 X2년도에 200 기준으로 월급 200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가 돼요. 근데 실제로 월급이 300이었다. 실제 월급이 300이었으면은 이건 이제 X3년도 하반기부터 300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 기준으로 적용. 그래서 국민연금은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뭐 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좀 다른데 건강보험 뭐 고용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는 그 직원이 내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직전 연도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고 정산에 들어간다라는 거. 엑셀 1년도에 똑같이 해볼게요. 자, X1년도에 평균 월급이 200이었어요. 그럼 X2년도에는 200으로 부과가 되고 실제가 300이었으면은 300만 원 기준으로 정산 절차에 들어가요. 언제 하냐면요. X3년도 4월 달에 정산해요. 그래서 X3년도 4월 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해요. 그 해에 200이니까 2400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겠죠. 근데 실제가 300이었으면 3600 기준으로 부과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액분의 그 건강보험 요율만큼 추가로 더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자,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아는 척 해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에서 금액이 주어지면 입력하면 돼요.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200만 원이 돼 있죠? 200만 원이니까 거기에 4.5%인 9만 원. 건강보험도 200만 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200만 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 떼고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입력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부양가족 명세.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배웠죠? 인적공제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예요. 부양가족 명세잖아요. 그래서 그 부양하고 있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인적공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입력하는 메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먼저 나오는 게 기본공제가 나오죠. 기본공제.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은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 여기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6세 이하, 여기까지 장애인까지. 이게 뭐예요? 추가 공제죠. 다시 우리 소득공제에서, 자, 소득공제 배우실 때 기본공제 배우셨죠?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여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여기 추가공제예요. 추가공제 입력하는 메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액공제 부분이죠.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세액공제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입력하는 메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크게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박찬호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고, 그 자료 2에 봤더니 부양가족 중에서 부가 있죠. 박태성. 자, 부는 여기 밑에 연말관계를 보세요. 연말관계 보면은 부는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은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연말관계 1번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성명은 박태성. 자, 주민번호를 입력해요. 주민번호가 480615-1031-774. 자, 일단 기본공개 대상자이면은 여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참고사항을 봤더니 2017년 1월 3일 날 사망했고 소득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기본공개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사망일 전일 현재가 2017년에 해당하면 되겠죠. 사망일이 1월 3일이니까 얘는 기본공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에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위탁관계가 있는데 위탁관계는 지금 부죠. 그래서 2번을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도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갈게요. 위탁관계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뭐 볼게요. 서이순이죠. 1번 직계존속이니까 1번을 체크하시고 서이순.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49061922236551.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으니까 되는 거고, 나이가 68세니까 되죠.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다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공제에 60세 이상을 체크하면 되는데,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번 장애인을 선택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해도 되고, 장애인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 저는 60세 이상 선택하고, 장애인란에 제가 직접 입력을 할게요. 장애인을 선택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그 다음 중증 환자 등, 요 세 개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책을 만들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이 아직 개정된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장애인에 대한 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인지, 그런 것들이 언급된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장애인이 되느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598페이지 보세요. 자, 598페이지 그 가운데 별표 1 보면은 장애인의 범위가 있어요. 1번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1번. 그다음 2번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게 있고, 그게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게 세 번째예요. 장애인이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어떤 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1번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추가 공제는 없죠. 장애인 공제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 관계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는 김미정, 배우자죠. 배우자는 연말 관계가 여기 3번 배우자 요거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상명은 김미정.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71041926874886.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있네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소득 요건에 걸린 거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부로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1의 박일성 있죠? 직계 비석인데 직계 비석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성함은 박일성. 주민번호가 93022214067559. 자, 그 다음에 대학생이죠. 대학생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안 돼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이로 따져야 되겠죠? 나이가 24세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부. 안 되는 거는 부로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2 박하나, 직계 비속이죠? 박하나.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070922. 그 다음에 4275811. 20세 이하죠? 예, 나이가 10살이니까. 소득도 없으니까 되죠?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 체크가 돼요.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주민번호를 넣으면은 자녀 세액공제 안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박두리. 주민번호가 090724366428. 20세 이하죠. 나이가 8살이니까. 소득이 없죠. 그럼 자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6세 이하가 아니네. 8세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현식이 있죠. 대학생이에요. 네, 박현식 형제자매네. 쟤는 몇 번이에요? 6번이죠. 박현식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930420149988. 안 되겠죠. 나이에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 등록 입력하는 거는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걸 잘 하려고 하면은 뭐 입력이 어려운 건 아니고 앞에 여러분들 배운 연말정산 그거 있잖아요. 내용들.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풀어볼게요. 2번 다음은 김태희의 부양가족 내역이다. 김태희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라.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은 김태희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자, 4번은 102번. 성명은 김태희. 주민번호가 70030921111111. 자, 기본사항에 입사한 연월일이 2010년 4월 1일. 자, 내국인이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됐고, 그다음 주소를 넣을게요. 주소가 경기도. 우편번호 넣는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196 분당동.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은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문제 보면은 얘는 직종이 뭐래요? 생산직이라잖아요. 생산직에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체크하셔야 되세요. 자, 근데 야간근로 비과세가 있고 그 직전연도 총급여가 있는데, 지금 직전연도 이 야간근로 비과세 여부에 체크를 하는 거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면은 여, 직전연도 총급여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부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받는 요건이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면은 1여로 체크하면 되는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넘나요? 안 넘죠. 1,800이죠. 야간근로 비과세에 여라고 체크하면 돼요. 자, 그다음 전년도 총급여가 얼마예요? 1,8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입력하는 메뉴가 생겼는데 지금 답지에 보면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까지는 이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게 또 입력할 수 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지가 전년도 총급여가 체크가 안 돼, 입력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입력 안 하시면 안 되세요. 하세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직전 연도 총급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00만 원 이하이면 여만 체크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냥 부양가족 명세 입력할게요. 자, 김태희. 김태희가 일단 여자죠. 여자이면은 여러분들이 요 부녀자 공제, 요거를 신경 써야 돼요. 자, 김태희는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나요, 없나요? 남편이 있죠. 그러면은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태희의 소득이 얼마냐? 거기 비고에 보세요. 2번에 5번에 비고에 보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은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예,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59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598페이지 상단에 3번에 부녀자 공제 보시면은 거기에 추가 공제 요건에 거주자 본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 본인의 해당 가세 기간의 종합소득 가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종합소득 금액이 지금 3천만 원 이하이죠. 2천만 원이잖아요.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라고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죠. 자, 남편은 배우자죠. 아, 모부터 해야 되겠네. 자료 위에 모가 먼저 있으니까 모는 직계 존속 1번을 체크하면 되겠고 박민자. 자, 주민번호가 490805212374. 그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으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은 배우자죠. 3번 체크하고 이순만.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63090510231227. 근로소득이 500만 원 있으면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은 총 급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니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이 있어요. 소득자 직계 비석이죠. 4번 선택하시고 이허진.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95021518980551.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인데 일용직 근로소득 500만 원 있죠. 그럼 일단은 자 1은 나이에서 걸렸고 소득은 안 걸렸어요. 일용직은 소득 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야 되는데 얘는 돼요. 왜 되냐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을 안 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장애인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이 어떤 근거의 장애인이냐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어떤 경우다라고 명확하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없는 거는 그냥 전부 다 1번으로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 이 기운이죠. 이 기운. 주민번호가 1605204252222. 네, 20세 이하죠. 20세 이하고 그다음 6세 이하에도 체크가 되죠. 주민번호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근데 참 나이가 한 살인데 유치원을 다니네. 네. 그 다음에 자3은 이기선. 예, 주민번호가 1704214255555. 예, 올해 태어났죠. 예, 올해 출생했고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도 되고 출산했으니까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6세 이하 자녀는 6세 이하면 체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2명 이상일 때만 혜택이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6세 이하면 무조건 체크는 해주세요. 그다음 제 형제자매죠. 6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김민지. 주민번호가 640709 2187211. 예, 소득이 없죠. 예, 근데 뭐에 걸렸어요? 나이가 안 되죠. 그래서 부로 체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 뒤에 교재 621페이지 있잖아요. 그 필수 예제를 통해서 그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회사 코드는 100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2002번 회사 있잖아요. 상민전자. 이건 계속 쭉 이어서 제가 입력을 할 거니까 이거 지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회사 코드 100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할게요. 자, 송대남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직원 송대남의 부양가족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입사일은 2017년 7월 1일이다. 네, 사원코드 101에 사원 등록을 하시오. 단 송대남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자, 그럼 요거 기본사항 입력이 이미 다 되어 있죠. 그 문제는 요거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송대남은 지금 남자죠. 남자니까 뭐 부녀자 공제 여기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배우자가 있죠.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정아람, 그 다음 주민번호가 710205-2560-125. 그 다음에 연말정산 참고사항 봤더니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원고료 480만원의 수입이 있음. 기타 소득이니까 경비가 몇 프로 인정이 돼요? 80% 인정이 되죠.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가 돼요? 9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는 부가 있어요. 부는 직계 존속이죠.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송재철. 그다음 주민번호가 4207-15-1016-589. 그 다음 사망했죠. 2017년 8월 31일 날 사망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해요. 전일날에 장애인이었으면 되고, 전일날에 같이 살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돼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5번에 장애인 체크해도 되고, 뭐 60세 이상으로 놔두고, 장애인 난에 이런 데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 앞으로 장애인 나오면 그냥 다 1번으로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자1 송두루가 있는데, 얘는 직계 비속이죠. 성명은 송두루. 주민번호가 970317-1850-522. 대학생이고 일용직 근로소득 금액 1200만원 있죠. 일용직은 소득요건 판단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자, 자2 이철수고, 주민번호가 090217-3455-195. 그 다음에 얘는 입양했잖아요. 입양했기 때문에 출산 입양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3천이 있는데 3천은 공제가 돼요, 안 돼요? 3천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하면 안 돼요. 무시.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어렵진 않으시죠? 판단하는 게 어렵지 입력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직 직원 김한세 씨 부양가족 내용이다. 사원 등록을 추가 입력하시오. 김한세죠? 자, 본인 김한세이고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래요. 그 다음에 생산직 사원이니까 이거 체크해줘야 되겠네. 자,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데, 여러분들 이게 작년도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이 전년도 총급여가 얼마인지 입력을 못했어요. 원래 자동 반영이단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총급여가 입력이 됐으면 그 금액이 여기 자동 반영이 되는데 여기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쪽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얼마다라고 하면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 얼마다라고 안 나와 있죠. 좀 입력을 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주소는 없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죠. 생산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3번이죠. 성명은 이은영, 주민번호가 650905-2014-516. 근로소득이 500이니까 되죠. 왜냐면은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민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 시험에서는 주민번호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자, 부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김무사.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37110910232722인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사망 전 양도소득금액 3천만 원 있었죠. 소득 요건에 걸려요. 그래서 부로 체크해야 돼요. 자, 모친 박정금. 주민번호가 49080521237784. 자, 소득 없으니까 되겠죠. 딸 직계 비속이죠. 김은정. 주민번호가 870128201467호. 장애인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겠죠. 그래서 돼요. 5번 체크하면 돼요. 자, 그다음 아들 있죠. 아들은 직계 비속. 그다음 김두연. 주민번호가 03070730102321. 거주자와 별거 중이죠. 직계 비속은 그 같이 안 살아도 무조건 같이 사는 걸로 본다라고 했었죠.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네. 여기 딸 있죠. 딸은 지금 뭐예요?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가 여러분들이 수기로 체크해 주셔야 되세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인 이상 있으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잖아요. 김은정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제가 입력은 좀 생략하고 입력이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 되냐 안 되냐 좀 판단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배우자 김성진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참고사항이 봤더니 학교신문 기고료로 400만 원이 발생하여. 그거 하기 전에 이 양숙 씨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녀자 공제 체크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부녀자 공제의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자, 배우자 김성진 학교 신문 기고료 400만 원. 그럼 필요경비 80%니까 소득 금액이 80만 원이죠. 되는 거예요. 부 김동병이 있는데 장애인이고 2017년 10월 31일 날 사망했다. 이도 돼요.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모 유영숙 장애인이고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 있다. 소득 요건에서 걸렸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니까 안 돼요. 자1 김시은 대학생이고 9월부터 급여 수취액 매월 100만 원 있음. 9, 10, 11, 12 하면은 총 급여가 얼마예요? 400인 거죠. 총 급여가 500이 안 되니까 김시은 씨도 되는 거예요. 자, 2 김윤우 2017년도 출생 되겠죠? 되고 출산 입양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4번에 다음은 사무직 사원 김정희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내역이다. 김정희의 사원 등록을 하시오. 남편 박재원이 있어요. 근로소득 총 급여가 450만 원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 다음에 김정희 있잖아요. 김정희 본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도 돼요. 부친 비고란에 주거 형평상 부득이하게 별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친을 봉양하고 있음. 그러면 되는 거죠. 되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 뭐지? 경로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장남 박지만이고 97년생이고 소득 금액 없음 별거 사유 현역 군입대 돼요. 나이가 20세잖아요. 근데 입력을 하면 나이가 바로 찍히죠. 근데 입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알려고 하면은 만 나이인데 올해가 2017년이죠. 2017년에서 박지만이가 1997년생이잖아요. 2017에서 1997을 빼면 돼요. 그럼 20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나이예요. 만 나이. 그럼 만 20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직계 비속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무조건 같이 사는 걸로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차남이 있는데 박지원 복권 당첨 소득 2천만 원이 있어요. 복권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 판단할 때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되는 거예요. 박지원도. 나이도 19살이니까 되고 3녀가 있는데 박은혜 99년생이고 소득이 없죠. 되겠네. 자, 그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안 따지죠. 동생도 돼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돼요, 안 돼요?
조카는 안 됩니다. 무시. 삼촌이나 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전지민. 전지민도 여성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가 되겠죠? 부녀자 공제? 음, 부녀자 공제가 안 되겠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그 문제에서 5번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한부모 공제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가 없으면은 그 부녀자 세대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지금 혼자서 애 키우고 있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한부모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인 이상이면은 한부모 공제 가능한데 전지민 씨 해서 여기 한부모 안에 체크해야 돼요. 저는 아들 있죠. 아들이 최한성인데 대학생이에요. 일본에 유학 중이래요. 아들은 직계 비속이죠. 네, 최한성. 주민번호가 97051416433009. 되죠? 그럼 딸 네, 최한미 11033142460116 되는 거죠. 그리고 6세 이하고 자녀세 공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은 형제자매 6번 전별거 670830 1731827 장애인이죠. 5번에 체크하시고 그다음 질병치료 관계로 국내에 별도 거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형제자매는 같이 안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학업이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돼요. 전별거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미국 거주죠. 안 돼요. 어머니도 미국 거주죠. 안 돼요. 왜냐면은 같이 안 살잖아요. 원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론 설명할 때, 직계 비속은 같이 안 살아도 되긴 해요. 근데 국내는 되는데 해외는 안 된다라고 썼죠. 미국에 거주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직계 존속이고 전영일. 이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부라고 해도 틀리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다 입력하고 갈게요. 김영미 4610052782-160 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보시면은 사무직 직원 홍길동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다음과 같으며 입사일은 2017년 2월 1일이다. 사원 등록을 하셔도 돼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인 홍길동이 있는데 남자죠. 그 다음에 홍길선 보세요. 홍길선은 장애인이고 은행이자 소득 1,000만 원이 있대요. 되죠. 소득요건 걸린 거 아니에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고 썼잖아요. 돼요. 그리고 장애인 난에 체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김길숙은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 있으니까 안 되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었잖아요. 이 길자 돼요. 그 급여 총액이 700인데 비과세가 400이죠. 비과세 뺀 금액으로 소득요건 판단하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과세급여가 300이니까 급여가 500 이하잖아요. 돼요. 자, 홍어진 치약의 이유로 별거하고 있다. 되겠죠. 학업이나 치약의 이유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급여자료 입력 볼게요.